사단법인 대불의 군포교 지원단이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장병포교의 역할과 사명을 돌아봤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회가 먼저 떠난 학우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청년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 대형 풀장이 설치돼 여름 불교 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문화공연 등이 어우러진 연꽃축제가 펼쳐져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제주 불교계가 4.3 희생자 추모 사업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희생자 명예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래 불교를 위한 장병포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단법인 대불의 군포교 지원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청년포교의 역할과 사명을 돌아보면서 군불교 활성화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 산하의 군포교 지원단. 군불교 활성화로 청년 포교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서원으로 설립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선 장병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10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불은 이 법인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청년 포교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군포교 지원단은 군법당 신축 건립과 개보수, 문화공연, 위문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군승법사가 배치되지 않은 군법당에서 법회를 주관하면서 군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에 기여했습니다. 군승법사의 배치가 없는 군법당에 법회 주관 지원을 활동을 하고요. 대학생 포교 영재화 활동을 통해서 대불련 활동을 권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회에선 열악한 여건에서도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군법당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간식 적게 주고 먹을 거 적게 주는 데는 안 갔답니다. 그러니 그걸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배 동문들은 정말 그날이 오면은, 법회 날이 오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앞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 즉 군불교가 미래인데 미래를 살리려면 군불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석한 조규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은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종교구가 해야 할 일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대신해 주시는 우리 군포교 지원단 여러분들의 신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단법인 대불은 군포교 지원단 10주년 기념법회를 기점으로 미래 군불교 활성화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동불이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동문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대학 시절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학우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청년 포교에 더 매진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락부전 한켠 신중단에 23명 영가의 위패가 놓였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들 중 먼저 유명을 달리한 이들입니다. 대학 시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알리며 함께 추억을 쌓았던 학우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회가 마련됐습니다. 불연으로 이어진 동불의 소중한 인연은 이 생은 물론 내생까지도 영원히 이어짐을 믿고 동불 법우 23위 영가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시사 극락세계로 이끌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상품 상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모제는 1975년 동불 회장이었던 법공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부천 향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문들의 정성 가득한 기도로 채워진 추모의식에 이어 영가들에게 술잔을 올리는 헌작과 배례가 이어졌습니다. 합동유령제 영혼이 영가가 구경열반 해탈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다시 우리가 같이 또 태어나서 도반이 되고 공부하는 동지가 되고 그러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세세생생 보살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지난 1960년 창립 이래 대학에서 법음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동불 동문회는 그동안 73학번만을 대상으로 추모제를 지내온 것을 올해부터 89학번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동불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선후배 간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이번 추모제 73학번부터 올해 신입생 19학번들까지 세대를 넘어 동문 재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추모제를 지내면서 영가를 기리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소중한 추억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불이 나아갈 방향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불교의 동국대학교가 불교학생 동문회가 기여할 바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동불 동문회는 매일 수행을 실천하는 신행결사 운동을 재학생들과 함께 입지하는 등 창립 60주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동불 60년사를 발간하고 참불과 경연대회를 열면서 60주년을 불교 동아리 재건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석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동국대 불교 학생의 동문회는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여주 신륵사와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전국 연합 캠프를 개최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청소년 인성 캠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파라미타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해 토론대회, 물축제, 음악놀이 축제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첫날 세상을 바꾸는 나의 5분 발표대회는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전통문화재 활용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기간엔 전국 101장 대회를 비롯해 예불과 108배, 에버랜드 체험, 신륵사 탐방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바다와 하천, 계곡은 이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북적일 텐데요.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도 대형 물놀이장이 설치돼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마당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고 슬라이드를 타며 신나게 즐깁니다. 하늘에서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지 지현 스님과 물총 쏘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세상을 모두 얻은 듯합니다. 매주 조계사 일요법회만 왔었는데 물놀이 하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재미있어요. 처음에 집에서 올 때는 피곤하고 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애들하고 즐겁게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색적인 사찰 물놀이장은 조계사 여름불교학교 참가자들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조계사 여름불교학교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아이들 반응이 워낙 좋았고 또 주지 스님께서 조계사에 나오고 있는 우리 법우들뿐만 아니라 조계사를 궁금해하는 여러 일반인 친구들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를 기획해서 그저 잘 놀아주기만 하면 좋죠. 기분이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교사들도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 옷을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청년회에서 봉사활동 있다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봉사라고 해서 어려울 줄 알고 왔는데 아이들과 같이 놀고 하니까 동심으로 돌아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함께 조계사에는 불교문화 체험마당과 놀이마당, 먹거리마당도 선보였습니다.
탑도리를 하고 스크래치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불교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보리수 동자성에 23일 체험을 하고 이 여름나기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왔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방학을 맞아 조계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접하고 또 친구들과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은 불교의 상징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는 연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대규모 연꽃 축제를 열어 불자와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연못이 연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백옥처럼 빛나는 백년부터 분홍 파스텔을 칠한 듯한 수련까지 여름이 깊어지면서 꽃잎의 아름다운 자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은은한 향 가득한 연못이 사람들의 발길을 모읍니다. 봉선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행복감입니다. 연꽃축제 너무 좋고요. 오늘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태풍도 안 와서 좋고 봉선사 연꽃축제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부처님의 가피로 날씨가 이렇게 좋고 또 연꽃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좀 즐겁습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마련한 제17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연꽃 위를 걷다. 주말을 맞아 열린 개회식도 연꽃 정치와 어우러져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축제를 많이 즐기시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봉선사 축제 한 번만 다녀가면 원이 다 이루어져요. 이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왔다면 건강해지고 원한들도 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숲과 함께 행복과 미래로 제17회 행복바람이 봉선사 연꽃축제 연꽃위를 걷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회식에 이어 경내 특설무대에서는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무대로 어우러진 공연은 BBS 불교방송이 봉선사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연꽃향이 맞으시고 또 숲향이 맞으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푸시고 행복을 충전할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봉선사 연꽃축제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방송 발전을 위해서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봉선사 연꽃축제도 정말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축제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봉선사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복바람이 모금 행사를 진행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자비의 모금함을 설치해 모인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행복바람이 캠페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회식 이튿날에는 행복바람이 봉선사 연꽃축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BBS 불교방송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은 무더운 여름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정화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비구니계 큰 스승 묘공당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묘공학술상이 제1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마음선언은 어제 안양본원에서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원광대 오용석 박사와 경북대 정재효 박사에게 최우수상을, 진각대 김경집 박사에게 우수상과 함께 각각 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오용석 박사는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을, 경북대 정재효 박사는 민주주의에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를, 우수상 수상자인 김경집 박사는 근대 일본 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을 주제로 각각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대행선사상을 비롯한 불교 관련 주제 공모로 이뤄진 이번 묘공학술상에는 지원자 18명 가운데 9명의 연구자가 서류 면접 심사를 통과해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마음선언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논문을 제출한 동국대 박사 수료자 현암 스님과 북경대 박사과정 임상목 씨 등 6명을 제1회 묘공학술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해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휴가철에 가볼 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전통 사찰과 어우러진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며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은 전통 사찰과 어우러져 국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명품마을 17곳 가운데 명품마을 5선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한려해상 내도, 다도의 상서, 영산도, 오락산 골매골, 무동산 평촌마을에서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의 중간에 위치한 오락산 국립공원의 골매골에서는 소나무와 송개계곡, 기암괴석 등을 만날 수 있고 능이와 송이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개울도 있어서 아이들 송사리 또는 물에서 발 담궈서 놀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또 주변에 천연 기념물 만개나무라든가 또 때묻지 않은 골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산책하고 보시면 여름철 하계 휴양소로는 이만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도 명품마을은 몽돌 해변을 따라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 거제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만나는 상서 명품마을은 깨끗한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구들장논과 등록문화재인 옛담장 등 생태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도해 해상 영산도 명품마을은 흑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코끼리 바위와 비류폭포 등 해안 절경이 일품입니다.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은 도심 속 농촌마을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는 곳으로 마을에서 재배된 재료로 만든 시골 밥상을 즐길 수 있고 분청 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도예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품마을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며 주민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선정, 지원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우러진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사와 어우러진 국립공원이 명품마을과 함께 국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고불 총림 전남 장성 백양사는 오는 25일 경내 쌍계루 일원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각국 선수단, 정부 관계자, 기자단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백양사 남도 연꽃축제 바루공양 행사를 갖습니다. 고불 총림 백양사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불교문화사업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백양사 천지남 암주 정관 스님과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전통 천연 재료로 조리한 사찰 음식과 퓨전 요리를 선보입니다. 또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등 전통 국악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마스터즈 대회 기간 국내외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 사업회가 발족했습니다. 4.3 당시 37개 사찰 피해와 스님 16명의 입적을 겪은 불교계는 추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관음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제주불교계의 4.3 추모 사업이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 사업회 출범으로 조직적이고 폭넓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관음사에서 열린 추모 사업회 창립법회는 제주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을 비롯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희연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허범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해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봉행됐습니다. 앞선 창립총회에서는 추모사업회 회장의 부영주 씨, 수석 부회장의 허인영 김용범 씨, 부회장의 김병섭 조영숙 씨 등이 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창립총회 및 법회를 봉행하여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정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 각종 단체와 사찰, 신행전체 등과 연계해 추모사업회를 범도민 불자기구로 확대할 것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4.3 추모사업회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스님과 불자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희생자 추모사업, 4.3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인권, 평화의 역사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추모사업회 출범으로 불교계가 4.3 당시 입었던 심각한 피해를 본격적으로 진상조사하고 나아가 이들의 아픔을 불교적으로 보듬는 화해와 상생의 추모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아픔 속에서 오늘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은 모두 다 평화와 상생, 자비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 수많은 4.3 관련 유적지가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교계 4.3 유적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불교계 4.3 유적지를 인권과 평화의 교육장으로 만드는 일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음사 주변 일대를 보면서 관음사가 대단한 유적지구나. 이른바 수경지만 한 20여 군데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관음사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4.3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이른바 무장대의 본거지가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49년에 와서 토벌대, 이연대에서 전소가 되었죠. 제주 4.3에 관한 연구 사업도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동안 미진했던 종교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낼지도 주목됩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출범은 상처와 갈등의 4.3 역사를 적고 불교가 추구하는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관음사 제주불교문화대학 제31기 수계법회가 제주 보현사 교육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수계법회에서 제주불교문화대학 학장 허운 스님은 전계사로 금강계단에 올라 3귀와 5계를 수계 제자들에게 내렸고 불자들은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 하지 않고 착한 일 하며 위 없는 보리행을 닦고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루어내어 이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서 평등하고 진실하며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저희 정성 다하리니 부처님과 보살님들 저희 서원을 지켜주소서. 새로운 법명을 지니며 참불자로 거듭난 수계 제자들은 연비를 수하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소멸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북한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조모인 원창왕후의 무덤을 최근 조사 발굴해 국보유적으로 등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와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송도사범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고려 시기의 왕릉급 무덤인 온해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발굴을 진행해 국보유적으로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두 서원 진입로와 탐방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관광 안내판 등을 확충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생태 생물권 보전지역 포럼이 오는 3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 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남북이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논의할 남북 공동포럼 추진 준비를 위한 행사로 생물권 보전지역 관계자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청년불교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대불의 군포교 지원단이 설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군불교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고요.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동불은 먼저 세상을 떠난 동문들을 기리는 동불법우 선망 영가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불자들을 적극 육성하고 조직화하는 일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비중 있는 과제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불의 군포교 지원단과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